잠자리 후 남자를 안달나게 만드는 법. 그의 뇌에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새겨라. 새벽 2시 30분. 흐트러진 침대 위로 차갑게 식어버린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방금 전까지 당신의 숨결에 거칠게 매달리던 남자는 욕망의 정점을 찍자마자 등을 돌린 채 깊은 한숨과 함께 스마트폰 화면을 켜거나 마치 볼일 끝난 사람처럼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우던 뜨거운 열기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서늘한 침묵과 알 수 없는 허무함만이 당신의 발끝부터 심장까지 시리게 파고듭니다. 당신은 그의 굳게 닫힌 등을 멍하니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쿵 내려앉는 불안을 느낍니다. 방금 나눈 육체적 교감이 진짜 사랑이었는지 혹은 그저 하룻밤의 배설에 불과했는지 확인받고 싶은 조급함에 숨이 턱 끝까지 차오릅니다. 당신도 이 비참한 순간을 수없이 겪어보았을 겁니다. 남자의 온기가 식어가는 것이 두려워 먼저 다가가 그의 가슴에 조심스레 얼굴을 묻거나 오늘 밤 어땠어? 라는 구차한 확인 질문을 던지며 그의 표정 하나하나를 살피지 않았습니까? 혹은 그가 당신을 가볍게 생각할까봐 전전긍긍하며 더 다정한 눈빛과 스킨십으로 그를 붙잡으려 당신의 모든 영혼을 바닥까지 털어주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그 순간 매달리고 감정을 구걸할수록 남자의 뇌 속에서는 당신이라는 존재의 가치가 먼지처럼 하찮게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천재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캉은 인간 욕망의 가장 잔인한 진실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간은 결코 충족된 대상을 욕망하지 않는다. 오직 영원히 손에 닿지 않는 결핍만을 쫓는다. 남자가 잠자리 직후 급격한 권태를 느끼는 것은 당신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냥이 완벽하게 끝났다는 포만감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느끼는 순간 남자의 뇌 속 도파민 회로는 즉각 정지하고 더 이상 당신을 향해 달릴 이유를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최상위 1%의 매혹적인 주권자들은 관계가 끝난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남자의 무의식 깊은 곳에 오브제 프티아, 즉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결핍의 닻을 내립니다. 오늘 밤 우리는 남자의 뇌를 영원히 공회전시키고 그가 평생 당신을 갈망하게 만드는 극기의 심리 메커니즘을 낱낱이 해체할 것입니다. 관계 직후 남자의 무의식에 가장 먼저 심어야 할 첫 번째 충격은 바로 부재의 미학입니다. 격렬한 열정이 잦아들고 침묵이 찾아오는 그 순간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자의 품 안으로 파고들지만 진정한 주권자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남자의 품에서 스스로 빠져나와 일어섭니다. 침대 헤드에 기대어 땀을 식히고 있는 남자를 두고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실크 가운을 차분히 걸친 뒤 창가로 걸어가 서늘한 밤 공기를 마시며 유리창 너머의 어둠을 홀로 응시합니다. 남자는 당연히 당신이 안겨올 것이라 확신했지만 눈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진 당신의 체온에 본능적인 당혹감과 낯선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어떻게 행동해 왔습니까? 남자가 안아주지 않으면 서운한 기색을 내비치고 침대 한 구석에서 웅크린 채 눈치를 보며 나 안아주면 안 돼? 라며 징징거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당신의 나약함을 상대에게 고스란히 노출하며 당신 스스로를 남자의 처분만 기다리는 수동적인 포로의 위치로 떨어뜨렸던 것입니다. 라캉의 정신분석학에서 오브제 프티 아는 잡으려 할수록 미끄러져 달아나는 환상의 조각입니다. 남자의 무의식은 자신이 완벽히 소유하지 못한 그 단 한 조각의 빈틈에 미치도록 집착합니다. 당신이 즉각적으로 당신의 몸과 온기를 거두어 드릴 때 남자의 뇌는 완전한 정복이라는 착각에서 깨어나며 내가 아직 이 여자를 다 갖지 못했구나 라는 원초적인 것의 불안과 갈증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채워짐 뒤에 찾아온 예측 불가능한 부재는 남자의 신경계를 마비시키고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듭니다.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십시오. 남자가 의아한 눈빛으로 왜 일어나? 라고 묻는다면 절대 당황하거나 감정적인 설명을 늘어놓지 마십시오.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서늘하고 부드럽게 바라보며 단 한마디로 그의 숨통을 조여야 합니다. 잠깐 혼자만의 숨을 쉬고 싶어서 침대 넓게 써 편하게 누워있어. 이 담담하고 초연한 한마디를 남기고 물 한 잔을 마시며 당신만의 침묵을 즐기십시오. 자신의 품보다 혼자만의 시간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당신의 그 압도적인 독립성 앞에서 남자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정복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어서 남자의 무의식을 완전히 지배하는 두 번째 전략은 바로 언어적 공쇄와 침묵의 거울입니다. 어두운 침실 안, 열정이 지나간 자리에 대부분의 남자는 여자의 감정적 고백을 예상합니다. 너 나 진짜 사랑해? 오늘 정말 좋았어 같은 자신의 남성성을 확인받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언어들을 무의식적으로 기다립니다. 하지만 주권자는 단 한마디의 감정적 피드백도 그에게 공짜로 내어주지 않습니다. 남자가 당신의 표정과 입술을 조급하게 살필 때 그저 깊고 알 수 없는 미소를 살짝 머금을 뿐 어떤 평가도 어떤 사랑의 서약도 입 밖으로 내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동안 잠자리가 끝나기 무섭게 그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주절주절 털어놓거나 반대로 서운했던 점을 구구절절 지적하며 남자의 머릿속을 당신의 생각으로 꽉 채워주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속마음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다 보여주었으니 남자가 당신에 대해 무엇을 궁금해하겠습니까? 다 잃어버린 책은 더 이상 페이지를 넘기지 않는 법입니다. 라캉은 언어가 침묵할 때 비로소 인간의 무의식 속 결핍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침묵을 지키는 순간 침묵은 남자의 뇌 속에서 거대한 거울이 되어 자신의 부족함과 당신의 비밀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언어라는 기표가 끊어지는 그 공백 속에서 남자는 혼자만의 상상에 빠져 불안에 휩싸입니다. 이 여자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혹시 오늘 밤 내 모습에 만족하지 못한 건 아닐까? 남자는 당신의 침묵을 해독하기 위해 밤새도록 당신의 눈빛과 몸짓을 머릿속으로 되감기하며 스스로 당신이라는 거대한 미궁 속에 갇히게 됩니다. 만약 남자가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오늘 어땠어? 좋았어? 라며 인정 욕구를 갈구한다면 절대 과장된 칭찬이나 길고 장황한 답변을 주지 마십시오. 그의 눈을 3초간 똑바로 응시한 뒤 매혹적이면서도 모호한 목소리로 짧게 답하십시오. 글쎄, 나쁘지 않았어. 나머지는 다음에 확인해 볼게. 그리고는 조용히 시선을 거두고 당신의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완벽한 만족도, 완전한 거부도 아닌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은 남자의 뇌 속 도파민을 미친 듯이 자극하며 다음 만남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게 만드는 가장 잔인하고 치명적인 갈증이 될 것입니다. 남자의 무의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세 번째 무기는 바로 아침을 지배하는 자발적 퇴장의 미학입니다. 아침 햇살이 하얗게 부서져 내리는 오전 8시, 남자가 무거운 눈꺼풀을 깜빡이며 천천히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는 당연히 당신이 그의 품에 안겨 잠들어 있거나 자신만을 바라보며 침대 곁을 지키고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가 손을 뻗어 더듬은 침대 시트는 이미 온기가 차갑게 식어버린 빈자리뿐입니다. 당황한 남자가 상체를 일으켜 방 안을 둘러볼 때 당신은 이미 완벽하게 옷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며 나갈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흐트러진 잠옷차림의 남자와 완벽히 정돈된 당신 사이에는 침범할 수 없는 압도적인 우아함과 거리감이 흐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다음날 아침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남자가 눈을 뜰 때까지 곁에서 숨죽여 기다리고 그가 깨어나자마자 오늘 뭐 할까? 라며 매달리거나 정성스레 아침밥을 차려주며 그의 칭찬을 갈구하지 않았습니까? 남자의 하루 일정에 당신의 시간을 온전히 맞추며 그가 주말 데이트를 제안해주기만을 애처롭게 기다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 헌신적인 태도가 남자의 뇌 속에서는 당신을 완벽히 포획된 사냥감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라캉은 상징적 거세가 이루어지지 않은 과잉 공급은 상대의 주체적 욕망을 완벽하게 질식시킨다고 경고합니다. 남자가 요구하기도 전에 모든 것을 내어주는 태도는 당신을 매혹적인 여성이 아닌 안온한 어머니로 격화시킵니다. 결핍이 완벽히 사라진 관계 속에서 남자의 남성적 긴장감과 정복욕은 그 즉시 사망합니다. 주권자는 아침의 주도권을 절대 남자에게 양보하지 않습니다. 남자의 잠자리 후 첫 기억에 남겨야 할 것은 게으른 늘어짐이 아니라 당신의 서늘한 뒷모습입니다. 남자가 깜짝 놀라 헝클어진 머리로 벌써 가? 라고 묻는다면 절대 미안한 표정을 짓거나 변명하듯 설명하지 마십시오. 핸드백을 어깨에 매며 당당하고 여유로운 미소로 남자의 심장을 정밀 타격하는 치명적인 대사를 건네십시오. 오늘 아침에 처리해야 할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침대 편하게 더 쓰고 가. 난 먼저 나갈게. 남자가 붙잡을 틈도 주지 않고 가벼운 손인사를 남긴 뒤
경쾌한 구두굽 소리를 내며 현관문을 열고 나가십시오. 닫히는 문소리와 함께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진 남자는 당신의 그 눈부신 자립심과 초연한 태도 앞에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자신이 당신의 세상 전부가 아니라는 뼈아픈 자각은 남자의 자존심과 승부욕을 다시금 불타오르게 만듭니다. 그는 침대에 홀로 누워 당신의 잔향을 더듬으며 어떻게 해야 당신이라는 여왕의 하루를 빼앗을 수 있을지 미친 듯이 전전긍긍하며 다음 만남을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남자의 일상을 완벽히 마비시키는 네 번째 전략은 바로 연락의 주권 장악과 기표의 지연입니다. 당신이 떠나고 몇 시간 뒤 남자는 스마트폰을 손에 줍니다. 사무실 책상에 앉아 모니터를 바라보면서도 그의 신경은 온통 손바닥 위의 진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여자들이라면 벌써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을 시간입니다. 오늘 너무 좋았어. 집에 잘 들어갔어. 같은 감정의 찌꺼기를 확인하는 문자가 올 거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오후가 지나도록 화면은 묵묵부답입니다. 남자는 일에 집중하지 못한 채 수시로 화면을 켜고 끄며 낯선 초조함에 마른 침을 꿀꺽 삼키게 됩니다. 당신은 그동안 헤어진 직후 어떻게 행동해 왔습니까? 지하철에 타자마자 그의 메신저를 들락거리고 그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버림받은 듯 불안해하며 결국 참지 못해 당신이 먼저 구차한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까? 남자의 답장이 10분만 늦어져도 지옥 같은 상상에 빠져 당신의 감정 주권을 상대의 손바닥 위에 고스란히 얹어주었습니다. 라캉의 언어 이론에서 기표의 연쇄는 의미가 즉각 완성되지 않고 지연될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당신이 즉각적인 언어적 반응을 남기지 않고 침묵할 때 남자의 뇌 속에서는 거대한 상상계적 고문이 시작됩니다. 내가 뭔가 실수했나? 나를 가볍게 생각하는 건가? 답장이 없는 그 공백의 시간 동안 남자의 무의식은 당신의 가치를 천문학적으로 격상시킵니다. 결국 침묵을 견디지 못한 남자가 먼저 연락을 보내올 것입니다. 오늘 바빠? 잘 들어갔어? 라는 메시지가 뜨더라도 절대 1초 만에 확인하고 호들갑을 떨며 답장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일상에 온전히 몰입한 뒤 3시간 혹은 4시간 뒤에 아주 간결하고 우아하게 답하십시오. 이모티콘과 물결표를 모두 거두어낸 채 6글자에서 10글자 내외의 건조한 문장으로 선을 긋습니다. 회의가 길어졌네. 오늘 일정 잘 보내. 질문을 던지지 않고 대화의 문을 당신이 먼저 닫아버릴 때 남자는 스마트폰을 쥔 채 숨이 멎는 긴장감을 느낍니다. 대화의 주도권이 온전히 당신에게 있음을 확인한 남자는 당신의 단 한마디 답장을 얻기 위해 하루 종일 당신의 주변을 맴도는 충실한 추종자가 될 것입니다. 남자의 무의식을 완전히 지배하고 관계의 판도를 영원히 바꾸는 5번째 심화 전략은 바로 상징적 거세와 시선의 전복입니다. 금요일 밤 11시 도심의 한적한 와인바 테이블 위로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침묵과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돕니다. 남자는 지난밤의 친밀함을 무기 삼아 당신을 다 안다는 듯 턱을 괴고 나른한 눈빛으로 은근한 우월감을 드러냅니다. 그는 당신이 자신의 작은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고 자신의 관심과 인정을 갈구하는 수동적인 대상이라 확신하며 선을 넘는 은밀한 농담으로 당신의 반응을 떠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 왔습니까? 남자의 무례한 장난에도 분위기를 망칠까봐 억지 미소를 짓고 그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당신의 불편함을 애써 억누르며 그의 눈동자 속에 비친 당신의 모습을 검열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마음에 들기 위해 당신의 경계선을 스스로 허물어뜨리며 남자의 통제 아래 순종하는 쉬운 먹잇감이 되어주었습니다. 라캉의 정신분석학에서 남자는 자신의 결핍을 감추기 위해 끝없이 상대를 시험하고 통제하려는 나르시시즘적 환상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주권자는 남자의 그 얄팍한 환상을 단칼에 베어버리는 상징적 아버지의 법을 관계의 중심에 세웁니다. 남자가 자신의 통제권 안에 당신이 들어왔다고 착각하는 순간 그 오만한 전능감을 산산조각 내는 거세의 칼날을 휘둘러야 합니다. 남자가 선을 넘는 말을 던지는 바로 그 찰나 들고 있던 와인잔을 테이블 위에 소리 없이 내려놓으십시오. 웃음기를 완전히 지운 서늘하고 깊은 눈빛으로 남자의 미간을 4초 동안 정면으로 꿰뚫어 봅니다. 포식자가 피식자를 응시하듯 흔들림 없는 시선을 유지하며 단호하면서도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선언하십시오. 그런 무례한 농담은 나와 어울리지 않아.
선을 넘지 않는 게 우리 둘 모두에게 좋을 거야. 한치의 감정적 동요도 없이 차갑게 그어진 그 절대적인 경계선 앞에서 남자는 자신의 통제력이 완벽히 무력화되었음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남자는 거대한 법과 권위 앞에 선 아이처럼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당신이라는 존재를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신성한 여왕으로 각인하게 됩니다. 이제 당신의 내면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주권을 심어줄 여왕의 7일 심리 재정립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차례입니다. 첫 번째 날에는 스마트폰의 모든 메신저 알림을 끄고 남자의 반응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던 감정의 외주화를 전면 중단하십시오. 두 번째 날에는 거울 앞에 서서 타인의 시선을 걷어내고 오직 나 자신의 욕망과 감정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훈련을 시작합니다. 세 번째 날에는 남자의 연락이 왔을 때 즉시 답장하지 않고 최소 3시간 동안 당신의 현실 과업에만 완벽히 몰입해 보십시오. 네 번째 날에는 대화 중 찾아오는 어색한 침묵을 불안해하지 말고 그 공백을 당신의 우아한 권력으로 누리는 침묵의 여유를 채워하십시오. 다섯 번째 날에는 남자의 무리하거나 급작스러운 만남 제안에 선약이 있어서 안 되겠네라며 단호하고 우아한 거절을 건네십시오. 여섯 번째 날에는 남자 없이도 완벽하게 충만한 당신만의 성역, 즉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고독과 자기 성장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마지막 일곱 번째 날에는 당신이 누군가의 결핍을 채워주는 도구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온전한 욕망의 주권자임을 가슴 깊이 선언하십시오. 이 7일간의 훈련을 통해 당신의 뇌 신경회로는 완전히 재구축되며 남자의 인정에 목매던 나약한 과거의 자아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남자의 뒷공무니를 쫓으며 당신의 존엄과 가치를 바닥에 내팽개치던 비참한 날들은 이제 끝났습니다. 라캉이 평생을 바쳐 증명하고자 했던 단 하나의 진실은 우리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자신의 결핍을 긍정하는 온전한 주체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당신을 떠날까봐 전전긍긍하는 불안은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버렸기 때문에 시작된 비극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결핍 없는 왕국의 여왕으로 대우할 때 세상 모든 남자는 당신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충성을 맹세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남자의 연락을 기다리며 떨리던 손을 멈추고 댓글창에 나의 힘은 내 안에 있다라고 당당하게 선언하십시오. 당신의 선언은 무의식에 각인되어 당신의 현실을 지배하는 법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사냥감이 아니라 스스로 빛나는 주권자입니다.